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뵙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선생님 뵙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모실 선생님은요,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이세요. 박지윤 선생님이신데요. 자, 환영의 박수 일단 한 번 더 쳐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현재 1학년 담임을 맡고 계시고,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먼저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포중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박지윤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자, 일단은 먼저 첫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긴장이 진짜 너무 많이 되실 텐데, 여기는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문회 자리가 아니니까, 예. 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얘기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선생님, 저희 학교에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오신 지는? 네, 올해가 이제 3년 차. 아, 됩니다. 올해가 3년 네. 되셨구나. 그러면 3년 동안 계시면서 그래도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제자가 혹시 떠오르시는 아이가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제자. 우리 눈앞에 보이는 도호나 지우나 네, 모두 다 기억에 남죠. 제가 첫 담임을 했었고요. 도호 같은 경우는. 지우는 아쉽게 담임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요. 또 지금은 같이 담임으로서 보고 있는 1학년 학생들도 네. 네,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러면 지금 아마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어서 궁금한 점이 나름대로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자유롭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면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학생들 중에 선생님한테 뭐 궁금하신 거, 궁금했던 거, 뭐 맨날 만나니까 별로 없을까? 영어라는 교과목이요, 선생님. 네. 사실은 이게 중학교 학부모들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영어 교육하고 중학교 영어 교육이 좀 갭이 좀 크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에서 지향하는 거는 사실은 아이들이 좀 제가 알기로는 듣기라든가 말하기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읽기 능력이나 문법 같은 것들을 지금 배우게 되잖아요. 네. 쓰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좀 준비를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일단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중학교에 올라오면은 그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학생별로.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면은 굉장히 슬프게도 선행학습을 했냐 안 했냐 이 유무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네. 학생들이 네, 그렇죠. 슬퍼요. 그러니까 그 없어져야 할 선행학습이.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초등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고 왔더라도 이제 중학교에 올라오면은 어느 순간 나 몰래 뭐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했던 친구들은 이만큼 앞서가고 나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뒤처지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기에 그걸 힘들어해서 아예 손을 놓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되도록이면은 모두가 파리가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파리가 호응을 해주네요. 네.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예.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네, 됩니다. 편하게 지금 방송하다가 하겠습니다. 파리가 날아다녀서 지금 파리 좀 잡느라고 잠시 좀 주춤거리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 예. 생각났어. 예, 그러니까 일단 먼저 벌써 말씀하세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도 되게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수업 시간에 반대로 아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선생님은 너희들 이제 3년 동안 졸업활동 때 동안 다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감동이에요, 선생님. 이 질문에 맞는 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아니, 더 훌륭한 답이. 예,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예, 정말 훌륭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멘트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압권이었습니다. 끝까지 모든 아이들을 끌고 가시겠다는 그 각오가 아마 우리 애들 들으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거네요. 선생님들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긴 한데 이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의 영어학습에 대한 목표가 좀 많이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아내 모르게 이렇게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좀 앞서가는 친구도 있고 뒤에 처진 친구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놓지 않고 꾸준히 선생님 따라가면 나중에는 다 같이 영어라는 교과목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될까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요. 그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 예.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우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된다고 하면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또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지듯이 초등학교 교육에서 중학교 교육으로 올라올 때 그 시간의 텀이 좀 필요한 거지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선생님 말씀대로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이 말씀 들으시면서 뭐 부연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생각나시는 거 없으실까요? 아까 양근전 선생님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영어 교과 중학교 교육과정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하려다가 네. 마지막에 하신 멘트 때문에 굳이 그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좀 멋있는 멘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교과서를 뭐 일부러 개인적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부딪히시죠. 그러니까 네. 좀 가르치고 싶으신 영어 교육하고 현행 교육과정하고 좀 이렇게 부딪히시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신가요? 네, 그렇죠. 아, 예, 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오면서 또 이렇게 한번 충격을 받지만 이제 고등학교에 또 올라가면은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애들이 영어를 배울 때 좀 재미있게 배웠으면 좋겠다,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 위주로 이제 활동을 짜고 하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갔을 때 필요한 그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서 힘들어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죠. 어느 선을 지켜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 부분을 너무 재미 쪽만 추구하다 보면 부족할 수 있어서 걱정이시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지식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또 선생님의 교육이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쪽도 불편하시고 그렇단 말씀이신가요? 네. 아, 그럼 선생님 이건 좀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우리가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그런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잖아요. 이걸 왜 배우지? 이런 생각 한 번씩은 다 해보잖아요. 뭐 국어를 배워도 국어 우리가 왜 배우지? 음악을 배워도 음악 왜 배우지?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선생님 생각에 영어라는 과목은 왜 배워야 하는 과목입니까? 뭘 때문에 배워야 하는 걸까요? 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영어 예. 이제 보면은 번역기도 잘 되어 있고 몇 년 뒤면은 그냥 통번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영어를 왜 배워야 될까? 그 말을 처음 듣고 나서 저도 바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 진짜 왜 배워야 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으로 또 제 생각이 바뀔 수는 있지만은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영어가 언어죠. 사람들이 네.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그 언어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생각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이라든지 네. 문화가 같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도 그랬고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해외에 나가지 않고 그냥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한국 내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접할 기회가 적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영어를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 사람들 문화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영어를 배우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삶의 깊이나 넓이를 넓게 만들 수 있으려면 좀 언어가 좀 다양하고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교육 단순히 그냥 점수 받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이렇게 폭넓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그 나라의 언어를 아는 것도 하나의 공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영어라는 교과목에서 영어 단어 외우기 싫어하는 아이 보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그 영어 단어를 모르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해석을 못하게 돼서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영어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그건 맞는데요. 이 교과서를 잠깐 들여다보면 글쎄요, 문화라고 하기에는 좀 뭐랄까 한국스러운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영어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의 본문 내용들이 외국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서 이 나라엔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한국인이 쓴 한국 문화가 영어로 써져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하셔도 돼요. 네.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예.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네, 하시면 됩니다. 개의치 않고 네, 제 네. 얘기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참 아쉬운 부분이죠. 교과서에 보면은 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살펴보자는 그런 주제를 가진 단원도 매 학년마다 이제 있죠. 근데 사실 보면은 실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경우가 많고, 네. 지금 학생들이 배우기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 단어를 변형시키다 보니까 진짜 언어, 진짜 문화가 조금 유리돼 있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하죠. 그래서 네, 그 점이 아쉽습니다. 교과서로만 수업을 하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영어 교육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저희 아이한테 듣기로는 뭐 좀 흥미 같은 거 많이 유발해 주시려고 뭐 퍼즐 쪽으로도 하시고 그림 쪽으로도 하시고 뭐 십자말풀이 같은 것도 하시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법 이렇게 찾아서 하고 계시다는 건 저도 아이 통해서 좀 듣기는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문화 전달 같은 것들이 영어를 통해서 같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수업 시간 안에 하시기에는 좀 녹록지가 않으시죠? 그렇죠. 예. 사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1학년 같은 경우는 3시간 저랑 만나고요. 예. 1시간 또 원어민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고 2, 3학년 같은 경우 4시간인데 그중에서 저랑 3시간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영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라. 수업 시간 외에도 미드도 좀 찾아서 보고 팝송도 좀 듣고 그래서 그거를 근데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즐기면서 재밌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네, 제가 학교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도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말씀처럼 팝송 같은 거 좀 열심히 듣고 이러면 좋겠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꽂혀서 일본 노래만 들어요. 일본 노래만. 좀 영어 노래 좀 듣지. 하여튼 그런가 봅니다. 아, 그렇죠. 노출이 중요하긴 하죠. 예. 그 1학년 대표님 옆에 담임선생님 앉아 계신데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셨어요? 네네. 저는 그 선생님 그 서울 쪽 대학교 나오셨다고 그때 저희 학교에 그 학교 소개할 때 오셔가지고 그때 되게 자랑하셨거든요. 이 선생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전 뭐지 중학교 설명회 하실 때 그 네네. 선생님이 와서 되게 자랑하셨거든요. 아, 영어 선생님을? 네. 아, 영어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는 이런 네. 선생님도 계시다 하면서 네. 자랑을 하셨다는 거죠? 예. 조금 못 얘기 같은데 예, 예. 선생님 그 대학교 가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중학교 때부터 하셨어요? 아니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막바지? 아, 입시 쪽을 이제 물어보시는 거군요. 저도 조금 이렇게 아유, 그럼요. 그런데, 그럼, 아니,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아유, 그러실 수 그래서. 있죠. 네. 그리고 사교육하기에는 너무 정말 이 나포중학교는 사교육하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조건인 게 아무 학원이 없죠. 그죠? 학원이 없어서 사교육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곳이라 네. 너무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예. 근데 하여튼 말씀하시죠. 네. 예. 이 사교육 쪽으로 딱 하려면 지금 이쪽 뭐 나포나 성산이나 이런 시골 쪽 아이들보다 시내 쪽 아이들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거든요. 이쪽으로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하기에는 교육받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럼 이 지금 환경에서 좀 더 나은 저기를 하려면 어떻게 조금씩 준비를 하면 좀 좋을까요? 글쎄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 선생님은 다 어렵대요. 모든 게 어렵. 네. 설명해 가세요. 사실 저의 경우, 제 경우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그 외국어 공부는 했었어요. 중국어하고 영어 공부를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고 따로 학원은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에서 그냥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수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너무 모범적인 얘기네요. 네, 교과서적인 네,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재수를 한 번 하고 사교육의 맛을 보고 네. 네, 그런 경우인데요. 사실 그랬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는데 많지 않았어요. 네. 받을 사교육을 받을 장소가 그렇죠. 교육을 받- 네네. 그리고 왜 교육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냐면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 건데 사실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제가 했던 때, 제가 학교 다녔던 때처럼 사교육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만 이 친구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만큼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배울 기회가 좀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되게 확실하게 말을 네, 선생님 그러네요. 때보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선생님 학교 다니실 때보다 좀 더 많이 열린 것 같으세요? 학교에 와서 보시니까? 네 굉장히 어, 제가 나 때는 이야기하기도 제가 좀 그렇지만은 네. 정말 다르더라고요. 어, 제가 다닐 때와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지금 음. 아이들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어, 행복해 보여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학년 학부모님이 뭐 궁금해 하셨던 거는 이제 지금부터 입시라고 하는 걸 이제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교 공부 충실히 따라가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또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학교육에 일단 제일 먼저 충실한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그거에 덧붙여서 이제 그런 교육 안에 예전에는 입시에 대한 교육밖에 없었다면 예를 들어 학교라는 문화가 근데 이제는 그 학교라는 곳에 입시 외에도 여러 가지 개성들을 존중해주는 교육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그걸 현장에 와 보시니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 느끼셨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바람직하게 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영어 뭐 점수 올리는 꿀팁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뭐 개인적인 거 궁금했던 거 있으면 여쭤봐도 되고 그러는데. 지우가 한번 여쭤볼까요? 저희 학교가 학생 자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선생님은 혹시 학생 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뻐 죽겠어. 가장 어려운 질문은 학생 자치. 저는 뭐 교육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그냥 제가 학교 다니면서 수업 다니면서 생활하면서 바라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 했으면 좋겠다. 학교를 다니면서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틈에서 많이 경험하고 부딪히면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나포중학교에서 하고 있듯이 지금 도랑 지우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듯이 학생 자치 최고예요. 엄지척입니다. 엄지척. 엄지척. 네. 네, 엄지척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예, 보이지 않아서 예, 저희가 설명해 드렸고요. 예. 어떤 부분에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보면은 작은 학교의 장점이기도 하겠지만은 네. 일부 몇 명만 학생이 몇 명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교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 논제가 있으면은 네. 문제거리가 있으면은 네네. 적어도 모든 아이들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마디씩은 해요. 그 점이 너무 좋아요. 자기 학교에서 자기들이 직접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차이가 아닐까 아주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결국은 우리 학교가 학생 자치가 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 선생님은 이제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 작은 학교의 특성도 잘 살려가고 있다 이 말씀 같이 덧붙여서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더라도 학생 자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느끼겠지만 학부모들도 잘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욕심이 계속 생기는 거죠. 조금 그렇죠. 더 잘했으면, 조금 더 많이 했으면 뭐 이런 욕심들이 생기는 거라 예, 그런 부분들이어서 좀 물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또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학생들 중에 선생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거 뭐 없을까요? 이게 영어가 언어기 때문에 네. 아까도 선생님 말씀 잠깐 하실 때 이제 노출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영어 수업이 이렇게 노출하기에는 좀 작으니까 교과 통합은 영어는 어떻게 하나요? 교과 통합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국어과랑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리플릿을 작성을 하고요. 그 탄소 배출에 관련된 리플릿을 작성을 하고 그걸 외국인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두 페이지 정도를 이제 영어로 바꿔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환경 쪽인가 보네요. 그럼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네. 저 주제가 저런 건 없나요? 그냥 한국말 하나도 안 쓰고 하는 수업. 한국말 하나도 안 쓰고 하는 수업. 뭐 이렇게 뭐 대학 가보면 꼭 영어 시간만 아니라도 다른 과목 시간에도 그냥 영어 수업 하잖아요. 영어로만. 네, 그러니까 여기도 뭐 그런 시도들, 뭐 음악 시간에 음악 선생님 영어로만 하는 거죠. 그렇게 방송 중입니다. 네. 좀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중학교 현장에서도 이게 특별하게 뭐 특별한 학교들은 네. 대안학교들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 이렇게 국립학교에서 그런 수업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주 바람인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어느 곳이든 간에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한다는 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멋진 일이기도 하고 또 옆에서 바라볼 때도 대견한 일이기도 한데 이게 참 다 같이 그렇게 돼야 이게 예를 들어 몇 명은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만 있고 또 몇 명만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버리면 또 그 속에서도 또 뭔가 좀 열등의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좋은 교육이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아까 영어 선생님께서 아까 힌트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동시 번역기 이제 뭐 상용화되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든 뭐 우리나라 사람이든 전혀 관계없이 그런 소통이나 교류 같은 것들이 활발해지면은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또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 애들하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원어민 선생님도 같이 수업하실 때 있잖아요. 네, 네. 예,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셨죠? 네, 한 번. 1학년만 원어민 선생님 수업 있나요? 1, 2, 3학년 다 한 시간씩. 한 시간씩 있나요? 네. 그 원어민 선생님 수업하고 일반 수업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완전히 이제 영어로만 진행을 하시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되도록이면 개입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있으면은 아이들이 영어로 듣고 말하려는 시도를 안 하고 일단 물어봐요. 선생님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중간중간에 도우미 역할만 해주시는구나. 네, 예,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사실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제가 조금 개입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 많이 도와줬는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너희들 좀 직접 부딪혀서 해봐라 라고 조금 해줬더니 잘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않나요? 하려고 하더라고. 영어에 대해서 적어도 거부감은 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수업 시간에도 조금씩 영어를 늘려서 결국엔 영어로만 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기를 고개를 숙이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느 고등학교에는 그 영어라는 교과목에 대해서 이제 그 학교는 영어로만 수업을 다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교과목을 다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영어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각오라고 해야 되나 다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영어는 어떤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해하는 수단이어야지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걸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영어 선생님께서도 아이들이 영어라는 교과목을 목적으로 두지 말고 넓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영어 교과목은 필요하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끝까지 다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각오도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군산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네요. 네. 아. 뭐 굳이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히? 군산이라는 지역을 다시 선택하신 이유가? 아니면 어찌 뺑뺑이 돌리다 보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게 운명처럼 그냥 어떻게 아, 네, 그렇게 흐름에 되시- 따라 살다 살다 보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하여튼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아이들하고 계속 잘 호흡하고 계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 진짜 가지게 됐습니다. 선생님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고요. 예. 혹시 선생님 뭐 질문 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선생님 끝으로라도 혹시 뭐 학부모님들한테나 아니면 학생들한테나 좀 말씀하시고 싶거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네. 일단 친구들한테 보면은 굉장히 좀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 시간에는 일단 나는 못해라고 이제 선을 그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도 없어지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분명히 다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시고 교무실로 좀 자주 찾아오고 질문도 좀 하고 수업 시간에 대답도 잘 해주시고 영어 선생님이 교무실로 자주 찾아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자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찾아가서 자꾸 고개를 숙이는데 아니 꼭 교과목에 대한 질문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영어 선생님 저 좋아하는 여학생 생겼는데 어떻게 연애하면 돼요?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사달라고 졸라도 되는 거고. 선생님은 옆에 계신데 학생들이 먼저 찾아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요. 선생님께서 또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아마 학생들도 이 방송 들으면 다음날부터라도 선생님한테 더 많이 다가오지 않을까. 근데 이미 학생들하고 너무 친하지 않으신가요? 그죠? 네. 근데 괜히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1학년 담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예, 1학년 담임이시니까 1학년 학부모님들한테 한번 학부모님한테. 1학년 학부모님들한테 한번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네. 되게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 학교 와가지고 몇 네. 달 안 지났는데 굉장히 서로 잘 어울리고 많이 보듬어주고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친구들 앞으로도 물론 하면서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좀 더딜 수도 있는데 많이 응원해주시고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셔야죠. 선생님 애들만 칭찬 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나셔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흠집내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 흠이 아니라 그게 흉이 되고 나중에는 곪고 그래서 서로 관계가 나빠져서 오히려 학생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서로 있을 때는 감싸주고 또 이렇게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바로바로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대표 우리 3년 동안 선생님하고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뭐 한 말씀 하고 싶다면 한다면 이렇게 방송하는 거야 도우야? 깜짝 놀랬지? 이렇게 딴짓하고 있으면 내가 말을 거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당황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딴짓하지 마. 자, 농담이었고요. 학생들이 처음 방송이어서 아마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런데 뭐 학생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선생님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니까 저희가 마음이 더 많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영어라는 교과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거나 선생님한테 의논 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연락드려도 괜찮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집에서 아이들 지켜보다가 선생님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의논도 드리고 또 선생님한테 감사드려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도 바로바로 연락드리고 선생님한테 좀 서운한 일 있으면 그건 한 10번 정도 참다가 11번째 연락드리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또 마지막으로 혹시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없을까요? 예. 첫 게스트로 와주셨는데 정말 그 용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을 시작으로 이제 나포중학교 선생님들 다 한 번씩 찾아뵐 거거든요. 선생님 감사드리고
늘 저희 곁에서 건강하게 잘 계실 거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